자, 이제 셋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한 건물을 파는 경우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최근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주로 여기서 출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건물을 넘긴다는 건데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 토지가 있고, 자, 토지 소유자 갑. 토지 소유자 갑. 자, 그리고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거죠. 자, 건물도 갑 거. 이렇게. 자, 갑이 여기서 건물만 팔아요. 건물만 을한테 판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죠. 자, 이랬을 때 건물주 을이 뭐를 취득한다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등기해야 취득, 등기 안 해도 취득. 등기를 안 해도 을은 취득하는 거예요. 지상권을요. 187조 법률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죠? 법률 규정.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이 건물을 넘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자, 건물을 병한테 판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물론 병한테 지상권만 넘길 수도 있고 건물만 넘길 수도 있죠. 자, 근데 아까 우리 이 전 시간에 봤지만 건물 매매 계약 속에는 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지상권 양도에 그쵸, 합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상권도 함께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죠. 그 내용이 이 건물 매매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넘겨받은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하였다, 병이.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지상권 이전 등기는 병이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을도 지상권자로 등기가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병은 지상권 등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갑이죠, 그죠? 토지 소유자 갑. 그리고 지상권자가 을. 건물주가 누구예요? 병이 건물 소유자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이 과연 건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병을 상대로 해서 야, 건물 철거하거라.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철거 청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상권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는 토지 소유권 갖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 청구할 수 없죠. 자, 근데 현재 병 같은 경우는 건물은 취득했습니다. 그죠? 건물은 취득했다. 근데 아직 지상권은 취득했어요? 취득 못했어요? 아직 지상권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갑이 병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안 돼.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자,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아니, 병은 지상권자라고요? 아직 지상권자 아니라고요? 지상권자 아니라고요. 근데 왜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병은요. 장차 지상권자가 될 놈이기 때문이에요. 될 놈이다. 될 놈. 장차 지상권자가 될 지위에 서 있다는 거죠. 아직 등기는 못 받아서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을하고 사이에서 건물 매매 계약했다는 거는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지상권자 될 예정이라는 거죠.
이런 자를 상대로 해서 철거 청구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한다고 표현합니다. 갑은 지상권 설정 등기해줄 의무를 지는 자고 병은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권리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상 안 된다는 겁니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래서 철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이 병 상대로. 자, 그러면 병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는 것이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것은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병이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 달라는 거죠.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지상권 등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상권 등기해야죠. 병이 지상권자 되려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됨으로써 취득하는 거여서 187조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데 병의 이 지상권 취득은 그냥 단순한 매매를 원인으로 을이 취득한 걸 넘겨받는 거기 때문에 186조로 봐야 되죠. 법률 행위로 봐야 되죠. 그럼 병은 나에게 지상권 등기 이전하시라고 지상권 등기를 나에게 이전하시라는 취지의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권. 자, 그러면 병이 가지는 지상권에 대한 이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거 물권적이겠어요? 채권적이겠어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죠. 채권적이에요. 병은 아직 지상권자가 되지 못했죠. 물권자가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병의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 을 상대로죠. 을하고 매매 계약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매 계약 속에 지상권 양도 합의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등기 청구권을 대지 소유자 갑에게 직접 청구하시는 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을 상대로만 주장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병이 지상권자가 되려면은 을이 가지고 있는 거. 을이 지상권자로서 가지고 있는 지상권 등기해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 이거 을이 가지고 있죠. 을이 지상권자니까. 근데 이거는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이거는 물권적이죠. 이거는 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을은 이미 뭐기 때문에? 을은 이미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해서 병은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설정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어요? 대위에서. 이거를 대위에서 요렇게 행사하시는 거. 그거는 할 수 있겠죠. 자신의 등기 청구권을 갑에게 직접 청구는 할 수 없겠지만 을이 갖고 있는 걸 대위에서 청구하는 거죠. 그럼 가능하다는 거죠. 대위 청구. 자, 그러면 병이 여기서 을이 가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서 갑 상대로 행사를 탁 하게 되면 갑이 누구한테 지상권 등기해 주는 거예요? 을한테 해주죠. 그죠? 그럼 을 명의로 지상권 등기가 되면은 병이 을 상대로 지상권 뭐 하시라고 이제?
이전하시라고 청구하겠죠. 그렇게 결국 병이 지상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병은 지상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밑에 심화학습 박스 한 개씩 보죠. 1번. 건물 양도인에게 법정 지상권이 유보되어 있다. 자, 첫째 보세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만 팔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현재 법정 지상권 취득한 자가 사례에서 누구 말하는 거죠, 지금? 누구 말하는 거? 을이죠, 을, 그죠? 을. 을이 병하고 사이에서 건물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둘째 줄. 법정 지상권 붙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건물 매매 속에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하고 같이 지상권도 양도하는 것으로 지상권 양도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건물 양수인은, 자, 건물 양수인 누구 말하는 거예요? 병이에요. 건물 양수인 병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병. 병은 지상권 등기 없이는 법정 지상권 취득하지 못하고, 즉 이 법정 지상권은 원래의 지상권자, 건물의 양도인 을에게 지금 뭐가 돼 있다고? 유보돼 있다고. 아직은 누가 지상권자라고? 을이 지상권자라고. 그렇죠? 아직 얘가 지상권자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내려가서, 자, 그다음에 밑에 쪽에 둘째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자, 뒤로 넘기세요. 자, 2번 보죠. 2번. 자, 건물 양수인은 건물 양도인을 순차적으로 대위해서 설정 및 이전한다. 자, 첫째, 건물 양수인은 지금 건물 양수인 누구 말하는 거죠? 병입니다. 병. 헷갈리죠, 그죠? 병. 자, 건물 양수인 병은 건물 양도인 을이, 자, 건물 양도인 을이 토지 소유자 갑에게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서 건물 양도인 을 명의로 지상권 등기 격려한 다음에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 순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문장 이해되십니까? 자, 건물 양도인 병은 건물 양도인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하고, 자, 을 명의로 지상권 등기가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지상권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죠. 3번.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 양수인 병입니다. 병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병이 지상권자로 등기 안 해서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뭐라고요? 장차 지상권자가 될 지위에 서 있다는 거죠. 지상권자가 될 지위에 서 있다고요.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따라서 지위 가지고 있는 병상대로 철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번에 지금 둘째 줄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장차 법정 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철거, 대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될 수 없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밑에 4번.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갑의 토지를 뭐 하고 있는 거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용료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밑에 5번 토지가 양도된 경우입니다. 토지가 양도예요. 토지가 양도. 자, 이건 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겁니다. 자, 토지가 있고요. 자, 토지가 갑거. 헷갈리니까 그림 다시 그립니다. 자, 그리고 건물도 갑거.
자, 이런 상태에서요. 토지 건물이 이렇게 동일인 소유였다가 갑이 만약에 건물만 을한테 판다면, 자,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되고 을에게 이전 등기가 경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역시 토지 건물이 이렇게 동일인이었다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건물주가 뭐를 취득하신다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신다고요. 등기해야 됩니까? 지상권자로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요건 갖춰서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뭐가 됐다고요? 토지가 양도됐다고. 토지가 양도. 에? 토지가 병한테 넘어갔다는 거. 토지가. 자, 그래서 바뀐 토지 소유자, 토지 양수인. 자, 토지 양수인 병이 토지 소유자 바뀌었어요. 자, 이자가 을을 상대로 해서 야, 너 나가. 너 나가. 건물 철거해.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철거 청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는 거죠. 자, 즉 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갑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등기 안 했는데도 지상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죠. 왜 주장할 수 있어요? 법률 규정이니까. 이미 요건을 갖춰서 을이 지상권자가 된 거죠. 그럼 이거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게 지금 5번이라는 거예요. 토지가 양도된 경우에 관습법상 지상권은 등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 갑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대지 소유권 전득한 제3자에게 병을 말하는 거죠. 병. 자,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장으로 이해하셔야 되죠. 문장으로. 왜 문장으로 이해해야 돼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시험 그림으로 나와요. 아니, 그림으로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우리는 이 문장 속에서 개념을 파악하셔야 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404페이지 밑에 좀 문제 한번 풀어보자. 갑은 자,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틀린 것은. 자,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그죠? 건물주가 누구예요? 지상권자는요? 그죠? 예. 그죠. 바로 그거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자, 토지 건물이 둘 다 갑부였어요. 이때 갑이 건물만 뭐 하셨다고? 을한테 파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을이 건물을 또 뭐 하셨다고? 파셨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건물주가 누구고? 지상권자가 누구고? 토지 소유자 갑 이 상태입니다. 갑 이 상태. 자, 1번부터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요건 갖춰서 취득하는 거니까.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할 수 있죠. 병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철거 청구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자, 3번입니다. 갑이 정에게 토지 양도했을 때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까? 아니,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정. 그럼 얘가 토지 양수인이죠? 이때 을은 자신이 취득해놓은 지상권을 정에게 주장하시는 거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등기해야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주장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3번 맞아서 틀렸어요. 땡, 3번 틀린 거. 3번 정답이라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갑은 병에 대해서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 이런 것들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맞는 말이고요. 5번입니다.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병이요. 건물을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라면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상권 취득하려면은 지상권에 대해서도 이전 등기가 병 명의로 격려가 돼야 되죠. 자, 근데 지금은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취득한다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다시 그립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토지 건물이 둘 다 갑거. 자, 그리고 갑이 이 상태에서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 자,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요렇게 달라졌다. 자, 이랬을 때 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현재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건물을 소유. 그리고 지상권도 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을의 건물에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저당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됐고 을이 변제를 못해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하고 이 건물을 만약에 병이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는 거라면 자, 기억나십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물과 종된 권리에도 다 미치죠. 그리고 이때는 이 지상권, 이런 토지 사용권을 가리켜서 종된 권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종된 권리.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에까지 다 미쳐버리죠. 그래서 건물 경매 들어가고 얘가 경락을 받으면서 건물 경락 받을 때 지상권도 딸려오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취득하시는 거니까? 경매로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해야 지상권자,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라는 거예요. 경매로 취득할 때. 그게 지금 5번이에요. 이때는 경매에 의해서 건물을 병이 취득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저당권 효력 중 종된 권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은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 병이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다면 지상권 등기해야 지상권자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매매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뭘로 취득? 경매로 취득. 그때는 등기 안 해도 되죠.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자, 여기까지 해서 지상권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끝내고요. 자, 그 뒤에 지역권 보이십니까? 지역권. 기본 이론 과정에서 자세하게 했었기 때문에 요약집 나왔을 때 또 보도록 하고 요번 순환 과정에서는 패스입니다. 전세권으로 바로 가죠. 413페이지. 자, 413페이지 와보시면은 전세권이 나오죠. 전세권. 자, 전세권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첫 번째. 전세권의 성립과 성질. 전세권 성립, 전세권 어떤 성질, 객체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권과 관련된 존속기간. 자, 전세권에 있어서의 이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 기간 몇 년이었죠? 10년. 최단 10년이죠, 그죠? 말도 안 돼요. 1년이에요. 1년. 그럼 전세 계약하면 자동 10년이에요. 기간 안 정하면요. 1년. 자, 그리고 10년은 최장이 10년이에요. 아무리 길게 하고 싶어도 10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최장 10년. 최단 1년, 최장 10년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전세권자가 가지는 권리, 전세권자의 권리와 그리고 의무를 함께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세권 파트에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보지 않았었던 좀 특수한 문제들, 특수 문제들 좀 추가해서 전세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모의고사 언제죠? 모의고사? 다음 주? 이번 주? 모의고사 언제 쳐요? 26일이요? 다음 주겠네, 그럼, 그죠? 네. 네? 맞나요? 모의고사 왜 관심이 없죠? 모의고사 잘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잘 보셔야 돼요. 예. 예? 다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다 다음 주. 화이팅 하세요, 모의고사.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치시고, 이렇게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질문하세요, 그런 것들. 예. 모의고사 신청하셨어요? 네. 모의고사 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모르는데 뭘 시험을 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 그래요, 다. 매년마다. 내가 모르는데 뭐 시험을 치냐 다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를 맞춘다기보다도 이제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문제를 다 풀어내는 어떤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연습을. 뭐 예를 들어 뭐 수험 번호 갖다 이렇게 마킹할 때 그 안 틀리는 연습 이런 것들. 그런 거 막 틀리거든요, 사람들이. 뭐 A형, B형 이렇게 마킹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연습하시라고, 연습. 네, 중요합니다. 연습하세요. 자, 전세권 들어가죠. 413페이지. 자, 전세권에서 먼저 의에서 위쪽에 도회가 나와 있는데 월세하고 전세가 있잖아요. 월세하고 전세하고. 네? 이 세가 두 개가 있잖아요.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잖아요. 네? 월세, 전세. 네? 뭘로 살아야 돼요? 월세 살아야 돼요? 전세 살아야 돼요? 네? 돈 모으려면. 네? 돈 모으려 뭘 사셔야 돼요? 네? 전세 살아야 된다 그러죠. 돈 모으려면. 그죠? 예. 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자, 월세는요,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 내는 거죠. 임대료. 월세 내시는 거죠. 임대료 내시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전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전세금을 걸고 들어가서 사시는 걸 전세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월세라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임대차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임대차를 뜻하는 거죠. 그럼 임대차를 통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이거? 채권이죠. 그죠? 잘 알고 있죠? 채권이다. 근데 전세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죠, 그죠? 전세권은 물권, 채권. 네? 전세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신이시여. 물권입니다. 물권. 신이시여. 용이 물권이죠, 용이 물권. 그죠? 예. 자, 근데 전세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전세가. 자, 전세 중에서도 미등기 전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전세금도 다 집어넣으셨지만 전세권자로 등기는 안 한 거. 에? 등기 안 했죠? 그래서 미등기 전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권 아닙니다. 이거 채권이에요. 주의하셔야 되죠, 이거. 용익 물권에서 인정되는 전세권 성립하려면은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전세금의 지급,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로 뭐까지 하셔야 돼요?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전세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할 때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세권 등기 안 하잖아요.
집주인들 전세권 등기 잘 해줍니까? 잘 안 해주잖아요. 등기 안 했죠. 그럼 채권이에요. 그럼 이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아니에요? 전세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전세권이라는 거는 전세금을 걸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자로서 등기한 거. 그랬을 때 이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된다는 겁니다.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 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부분에서 미등기 전세 그리고 등기한 전세가 서로 다르다는 거 확인하세요. 미등기 전세는 채권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파란색 1번의 개념부터 보죠. 303조를 보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이 부동산이 바로 전세권의 객체입니다. 전세권의 뭐라고요? 객체. 그러니까 건물 전세도 되고 또 무슨 전세도 되고 네? 또 무슨 전세도 되는 거죠? 네, 토지 전세도 되는 거죠. 그죠? 객체가 부동산이어서. 전세 객체는 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이어서 건물 전세도 가능하고 또 무슨 전세도 가능하시고 토지 전세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리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용익 물권이죠. 사용 수익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성격뿐만 아니라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안 들어오면 경매 때리죠. 자,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권 행사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저당권과 같은 이런 담보 물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 전세권이라는 게.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나는 하나도 안 특이해. 이런 표정이시네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2항 보세요. 2항. 농경지는 전세가 안 돼요. 농경지는요. 농경지는 전세하면 안 되고 농경지는 뭐 하셔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농경지는 소유. 땅은 농경지는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자유전. 네? 농사 지을 사람만 땅을 소유해라. 왜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경지 투기하지 말거라 이거죠. 전세 안 됩니다. 자, 그럼 뒤로 가세요. 뒤로. 자, 법적 성질 보죠. 자, 부동산을 객체로 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나오잖아요. 전세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목적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전세권 객체 부동산 한 필, 토지 한 동, 건물 전부이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도 무방하죠. 이거는 용익 물권들이 다 마찬가지죠. 빌려 썼다가 다시 반납할 거기 때문에 일부라도 무방하다. 자, 밑에 쪽에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양면적 특성이라고 돼 있죠. 용익 물권적 기능하고 담보 물권적 기능을 함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서요. 오른쪽 페이지. 전세권 취득과 존속 기간인데 전세권 성립에 3요소가 있죠. 성립에 3요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은 일단 당사자들 간에 설정 계약을 하셔야죠.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계약, 합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셔야죠. 전세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권자로서 뭐 하셔야?
등기, 전세권자로서 등기를 하셔야 비로소 이 용익 물권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권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이 세 가지가 전세권 성립의 3요소죠. 첫 번째 계약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전세금 갖다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등기하셔야 되고, 3요소. 이 세 가지가 전세권 성립의 3요소고, 목적물에 대한 인도.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인도는 요소 아니에요. 인도는 아니다. 위에 세 가지가 성립의 요소다. 자, 그래서 양괄호 1번에 전세권 설정 계약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2번 확인하세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 단순한 채권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처분행위. 따라서 처분 권한을 가져야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 권한이 있어요. 양괄호 2번 부동산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내려가서 밑에 파란색 2번 보세요. 전세금 지급이 필수다. 전세금은 필수사항이다. 반드시 전세금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세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을이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 지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갑을 상대로 해서 을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거죠. 이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준 걸로 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가름할 수 있다. 네? 가름할 수 있다. 자, 뒷페이지 가세요. 자, 416페이지 옵니다. 자, 전세권 존속 기간입니다. 312조를 보면은 전세권 존속 기간 10년을 넘지 못하고, 만약에 10년을 넘어서 하셨으면은 자동 10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10년보다 길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년이 무슨 기간이라고? 최장기라고. 최장기 10년이에요. 최단 10년 아닙니다. 최장기 10년, 최장기.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자동 1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1년 보장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최단 존속 기간이 1년이다. 근데 최단 1년은 지금 무슨 전세가 1년이라는 거예요? 건물 전세가 1년이잖아요. 건물 전세가. 그러니까 토지 전세에서는 최단 존속 기간 1년 규정이 있는 거 없는 거. 토지는 없는 거. 건물 전세일 때가 최단 1년이라는 거죠. 그럼 최장 10년은 토지 전세 말하는 거, 건물 전세 말하는 거, 최장 10년은 둘 다. 그죠? 10년 둘 다죠. 그죠?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둘 다 최장 10년에 걸립니다. 최단기가 건물 전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항에 보시면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설정자가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은 그 전에 했었던 전세권하고 동일 조건으로 해서 계약 기간 연장되는 걸 법정갱신이라 그러죠. 일단 최초로 당사자들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1억으로 했어요. 전세금 1억. 네? 전세금 1억. 자, 그리고 존속 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2년. 기간을 2년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최초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자, 계약이 딱 성립이 딱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약정했던 2년에 기간이 딱 만료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간 만료 시점. 자,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 요 기간 동안에 설정자가 뭐 나가라느니, 야, 나가주세요.
아니면 전세금 좀 올려주세요. 이런 등등의 말씀이 없으셨다는 거죠. 설정자 측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게 되면은 이 이후서부터는 기간 만료 시점 이후서부터는 그 전에 했었던 전세권하고 동일 조건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갱신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법정 갱신이라 그러잖아요. 법정 갱신된다. 첫 번째 법정 갱신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네? 법률 행위예요, 규정이에요? 규정이죠. 왜 법률 규정이에요? 법정. 법률 규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등기해야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갱신의 효력은 있는 것이다. 항상 두 번째. 자, 기간 만료 몇 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설정자 측에서 뭔가 말씀이 있었다고 아무 말도 없었다고. 아무 말도 없었다고. 그때가 갱신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법정 갱신이 되면 그 전에 했었던 전세하고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거죠. 동일 조건으로. 하지만 기간만큼은 3번 기간만큼은 어떻게 되죠? 정함이 없는 걸로 되죠. 자, 그럼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는 거는 결국 갑과 을 사이에서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없는 전세. 그럼 기간이 없는 전세가 돼버리면은 양 당사자,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언제든지 법정 갱신되고 나서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 네? 소멸 통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멸 통고 끝내자고. 갑도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을도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몇 월이 지나고 나서 끝난다 그랬어요? 6개월이죠. 6개월 후 비로소 전세권이 소멸하죠. 법정 갱신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예. 어떻게 잘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1번 최장기 10년 확인하세요. 자, 바로서 1번에 최장기 10년. 자, 그리고 2번에 건물 전세 최단 1년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3번에 법정 갱신 나옵니다. 자, 존속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 6 그리고 1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효과에서 전세금은 똑같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똑같으니까.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존속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걸로. 3번 등기 불필요.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갱신에 관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제3자한테까지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4번입니다.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전세일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때는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존속 기간이었고요. 밑에 쪽에 이제 전세권 효력, 전세권자의 권리와 그리고 의무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지상권 파트에서 봤었던 내용들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전세권자의 권리는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이죠. 부동산 사용권을 가진다. 그리고 전세권도 기본적으로 용익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다. 자, 그리고 지상권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세권에도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상린관계
이런 것들이 다 준용된다. 똑같습니다. 똑같다. 준용된다. 자, 그리고 지상권자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세권에도 처분권이 보장되잖아요. 처분권이. 근데 얘는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보장이었죠. 상대적으로다가 보장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였는데 이 전세권에서는 건물 전세일 때 부속물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역시 매수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무슨 권? 네, 형성권. 그죠? 형성권. 형성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속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물건을 설치했을 때 합쳐지는 거예요, 안 합쳐지는 거예요? 에? 저 부속물. 독립성이 있는 거, 독립성이 없는 거. 에? 헷갈리죠, 그죠? 자, 뭔가 설치했을 때 독립성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부합물이죠. 그죠? 독립성. 합쳐진 거, 합쳐진 거. 건물에다가 뭔가를 설치했는데 독립성 없이 그냥 합쳐지면 부합물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반대로 설치했는데 독립성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부속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이 두 가지 헷갈리죠? 기억 잘 해두세요.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되죠.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요. 자, 전세권에서는 자, 지상권에서 지료 증감 청구가 있었다면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에 대해서 올리자고 낮추자고 청구할 전세금 증감 청구. 그죠? 예. 근데 증액할 때 제한이 있어요. 증액할 때 5% 초과 못해요. 5%를 초과할 수 없다. 증액을 할 때. 그리고 한 번 올릴 때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만. 자, 그리고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해서 전세금 못 받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 행사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세권자의 권리가 되겠습니다. 권리. 자, 그리고 전세권자의 의무도 있겠죠? 의무. 자, 전세권자의 의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목적물을 사용할 때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할 의무. 용도대로 사용 안 하면 쫓겨나요.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용 건물이라면은 주거 용도로 쓰셔야 돼요. 뭐 창고로 쓰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목적물에 현상 유지, 수선, 관리 의무. 이게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따라서 전세권자는 보일러 고쳐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보일러는 청구하지 말고 스스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그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에게도 유지수선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필요비 청구 못하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한 개씩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